불렀습니다. 자, 전도서 7장 27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전도서 솔로몬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가 오늘 깨달은 진리를 하나 말하는데 뭐냐면 1,000명 중에 의인이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1,000명 중에 의인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00년 지난 요즘에는 반대죠? 오히려 우리 공화당만 해도 여성 동지들이 더 정말 열심히고 극성이고 또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슨 원리냐? 솔로몬이 통치자로서 또 많은 부하를 거느리기도 하고 많은 전쟁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보니까 의인이 귀하긴 귀한데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꾀를 부리다가 악인이 되고 악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겪는 일이잖아요. 뭐 탄핵이라는 사태가 결국에는 정권 싸움이 아니었습니까? 정권을 탈취하려는 이 야망의 욕심에 자기 당에 배출한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하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여당 대표가 무슨 뭐 생쇼도 아니고 칼쇼를 부리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의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의료의 수술 능력이라든지 시스템 능력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통째로 삼성과 같은 의료 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걸 한 거예요. 그게 UAE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잘된 체계니까 아예 삼성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UAE에 아부다비에 두바이에 하는 수출 그런 걸 했었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으면서 의사도 키웠는데 경희대 그 신경외과 의사가 된 애가 있어요. 걔가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걔가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세계적인 인물 그러는데 이번에 두바이에 그 삼성병원에 자리가 났는데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꿈이 이루어졌다고. 뭐 한국에서도 훌륭하지만 세계 나가서 하는 세계적인 의사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료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여당 대표 하나 때문에 이재명 야당 대표 때문에 완전히 부산대병원 짱구되고 서울대병원 짱구되고 아니 의료 기술이 이게 교통사고 나서 만신창이 되는 것도 고치는 사람인데 그까지 여기 찔린 거 하나 그거를 못 해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컴퓨터 시대로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이 정치가 잘못되면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북 좌파가 들어오고 정말 북한 정권 같은 그런 바보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성이 다 망가지고 상식이 다 망가지고 어제 우리 동네에 그 아구탕집을 갔는데 아구탕집 할머니가 그 뉴스를 보더니 그 서울대병원 이거 연수 보니 식당 할머니가 그래. 아유 저 부산대병원 자존심 상해서 어떡해? 그러더라고. 그러니 최첨단 의료 시스템도 다 망가뜨리고 그 최고 똘똘한 의사들 다 병신 바보 만들고 아니 어떻게 여기 안에 찢어진 가지고 브리핑을 하냐고 그거는 아까 생기방은 끝나는 거를 물론 이제 혀를 찢어서 수술할 수 있지만 그래서 원래 한민족이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료기술이 왜 발달해요? 굉장히 청결에 예민한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걸 가르쳐주니까 금방내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청결이 발달하니까 똑똑하고 우리 한국사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망가졌는데 보니까 그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은 의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5,300만이죠. 5,300만의 1000분의 1은 몇 명이에요? 5만 3천 명. 5만 3천 명이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놀랍죠. 이 탄핵 정국에 모든 지식인들이 다 배반하고 침묵하고 했는데 아스팔트에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이 그 중에서도 책임당원이 5만 3천 명 우리 공화당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0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5,300만 인구의 100분의 1이면 53만이야. 그게 우리 공화당의 일반 당원이잖아요. 일반 당원. 또 재미난 거예요. 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가 4,400만이었어요. 약간. 우리가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우리 금성순 여기 저기 서대문에서 서명대하고 이러면서 확보한 전화번호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일 것 같아요? 많죠. 제가 그랬잖아요. 유권자가 4,400만이라 했잖아. 바로 10분의 1이에요. 440만 명입니다. 놀랍죠? 그동안 그런데 그렇게 많아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문자 하나 보내는 4,000원이잖아. 4원이잖아. 4원. 그러니까 4원이니까 400만에게 보내면 1,200만 원이에요. 사사시면 1,600만 원이에요. 힘들잖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수대 통합을 해가지고 국민의당 합당이 더 잘 된다. 그러면은 440만 명한테 매일 문자를 보낼 수가 있지. 와, 그러네. 그잖아. 그 돈이 얼마나 많아. 그게 그 돈 우리 돈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수대 통합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 당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40만 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 활용을 못해. 근데 합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에 해서 정상적인 정당이 된다. 그러면 그 정부 보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그야말로 매달 뭐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엄청난 이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런 성경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 배신하고 다 거짓말하고 의사까지 나와서도 거짓말하고 지식인들 다 패널 나와서 하는 얘기 보세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 패널에 나와가지고 자 응급이라도 이송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 응급 빨리 수술해야지. 그렇죠. 응급이 아니라도 문제가 되잖아. 근데 그걸 변명하려니까 얼마나 바보 멍텅구리가 되냐고. 이런 세상에 놀랍게도 의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1000분의 1. 1000명 중에 한 명인데 그걸 모아보니까 5만 3천 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훌륭한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를 알고 그 태극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정치 세력으로 해서 창당까지 하고 이게 자생자력하고 자강 가져나가는 이 놀라운 리더십이 보통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산 측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제 여당 측에서도 필요하고 해서 보수대 통합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큰 정치의 바람과 변혁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우리가 개혁하고 하면서 놀라운 마지막 종북 좌파와의 마지막 전쟁, 북한 정권까지의 마지막 전쟁까지도 우리가 승리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다른 것도 하나 영감을 받아 말씀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은데 조원진 대표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얘기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존중한다. 그분도 정치형. 그러나 탄핵을 자기 불찰로 돌리는 건 그건 잘못했다. 그건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저도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파 남노당 이렇게 딱 못을 박아보니까 아무리 한강기적 얘기해도 저는 안 듣습니다. 얘기를 들으려고 하네요. 이승만 독재자, 박정희 남노당 빨갱이였었어, 배신자였었어, 친일파였어, 일본군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한강의 기적에 공을 얘기해봐요,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자기 잘 몰아가면 누가 회고록 써가지고 회고록 보고서는 자꾸 올리더라고. 무슨 공적하는 누가 들어 공적으로
보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뭐 나왔습니까? 대전요. 이거 칼 찔리니까 대전요 나왔잖아. 윤여준이가 반대하잖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또 거짓말이잖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어? 윤여준이가 환경부 장관. 이 윤여준이가 이승만 박사의 문서비서관인 윤석호의 아들입니다. 우파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놈이 변절하더니 여당 나라에 들락들락 하더니 심지어 박근혜 대전요를 자기가 공보비서관하고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자기가. 야, 수술하고 나서 첫 마디 뭐라고 발표하면 좋을까? 해서 대전요를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유정복이가 반대했잖아. 내가 비서실장인데 첫 번째 보고 때는 당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걸 보고 하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전 선거 전체 상황을 보고 하니까 그때 대전은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고 나오는데 기자가 뭐 무슨 말씀 없으십니까 하니까 그냥 대전요 그러셨다고 해서 뉴스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여준이가 이걸 뒤집잖아 지금. 자기 만들었다잖아.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나오냐면 바로 탄핵이라는 것을 자기 물질로 가면 다 자기 거를 만드는 거야. 이거 이 공로도 내고 이거 공도 내고 그리고 아무리 공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에이 탄핵당한 재수없습니다만 탄핵당한 년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춘천에 가서 강의했다 했잖아요. 춘천에 가가지고 뭘 강의했냐면 집중적으로 박정희의 친일파하고 남로당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그 왜곡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 정치학과 7, 8학번이에요.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아시겠죠? 7, 8학번, 내 7, 7학번인데 7, 8학번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야. 내 강의를 듣더니 그분이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있다가 나중에 전향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걸 알고 박정희 대통령의 강원 선양 사업회를 하다가 만나서 강의를 초청한 거예요. 그분이 내 강의를 듣더니 뭐라는 거니? 아유 목사님 강의를 제가 청년 때 들었으면은 데모 안 했을 텐데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데모한 건 뭐야? 당연히 친일파니까 데모하지. 아니 친일파가 국가 지도자를 해? 타도하는 거지. 독재 타도. 내가 친일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정치학과 다닐 때 데모했다는 거예요. 친일파라고 믿으니까. 근데 내가 강의를 다 듣더니 후회한다는 거지. 잘못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은희 대표도 그러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 맞게든지 해야지.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적 천하를 통치했어. 천하를 딱 해서 다민족 다국가를 제국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썼냐면 대통합 정책을 썼는데 그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는 뭐냐면 우상 재단을 만드는 거야. 27m짜리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고 다 이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합정책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안 했잖아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거기에 다니엘이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자 다니엘이가 어떤 사람인지 느부갓네살 알잖아. 자기가 총리들도 세웠잖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분명히 자기가 우상에 만들어서 절하고는 다니엘 안 할 것 같거든. 그럼 자기가 체면이 말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지방 시찰을 보낸 거야. 그랬는데 다니엘의 제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안 했잖아요.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무에 던졌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놀란 거야. 아버지는. 자 그렇게 되니까 바로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야 이제 천하를 다 통일하고 내 수하에 있고 지붕 위에 올라가 사는 순간 하늘이 놓아가지고 바보가 됐잖아요. 그게 성경 그렇게 표현했지만 몽고안이 일종의 반역 쿠데타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유폐가 된 거예요. 근데 정신 이상까지 하니까 죽이지 못하고 살린 거지. 그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폐인이 됐잖아. 근데 7년 동안 폐인이 됐는데 나중에 자기가 겸손해지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었고 깨닫는 순간 돌아왔잖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4년 9개월 감옥 생활했는데 감옥 생활만 한 게 아니잖아요. 뭐요? 몸이 다 만신창이 돼가지고서는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조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그 감옥에서 모든 공판 자료를 봤더니 이거는 뭐 이런 배신도, 세상에 이런 배신이 없어. 그러니 그 정신과 영혼이 얼마나 그걸 견디고서 그 건강 유지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또 간신 유황화가 붙어가지고 또 한순이 세상 말로 총기가 흐려졌어요. 총기가 흐려져.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총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원진 대표님은 우리 공화당이 대구에서 집회하고 보수 대통합을 하는 이유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총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총기를 회복하니까 다시 왕권을 잡고 다니엘을 등록하고 사드락과 메사크와 함께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벨사사왕 했을 때 바로 다니엘이가 고레스와 다리오와 연합작전을 쳐가지고 그 독재들을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저렇게 건든 것만 해도 초인이야, 초인. 초인이야.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총기가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총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고 회복했을 때 내가 말한 마지막 최후의 역사가 일어나요. 종북자파를 다 척결하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중공과 러시아까지도 제압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가, 저는 이미 이 탄핵 전부터 통일됐을 때 국호까지도 나는 나름대로 생각해놨어.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통일되면 이거 형식적이지만 바꿔야 되거든요. 국기를 뭐 할 거냐, 국호를 뭐 하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국기는 태극기로 그냥 가지만 더 오래된 삼태국으로 하고, 또 애국가는 그대로 애국가로 가고, 국호는 나는 대한성국. 그래서 왕성할 성자, 거룩할 성자, 또 성실할 성자,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성국. 그러니까 이런 준비까지도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새로운 놀라운 시대가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의 진실뿐만 아니라 탄핵 과정에 우리 공화당의 진실까지도 국민들이 알려지게 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전화 하나 받았는데 그 모임에서 만난 여자분인데 조원진 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뭐 뻔한 거야. 우파 골수 우파들은 조원진이가 진짜 보수가 아니다. 뭐 탄핵 과정에 어쨌다 저쨌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그 사람은 또 세뇌가 된 건데, 어쨌든 바로 이런 진실이 바뀌어지는 날이 오고 있다는 거지. 아멘.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기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총기를 회복할 날이 옵니다. 왜? 느부갓네살 회복했잖아요. 거의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는 사진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악수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가 정상 간에 그 얼마나 중요해요. 국가 정상 간에 서로 이익을 위해서 정상을 맺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악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거를 누가 더 위에 있고 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악수 심리학을 보니까 분명히 키도 큰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차에서 나오는데도 완전히 겸손 모드잖아요. 그리고 이걸 덮는다는 것은 굉장한 호의와 의지를 갖는 그런 표지입니다. 시진핑에는 옷기술염이었다고. 박근혜 대통령 한참 때 천안문 방문할 때 시진핑 옷기술염이고 악수를 했다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회에서 겪어봤잖아요. 검찰 조사도 해봤고 하니까 보통 분야 하는 거 다 알고 당연히 알고.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급하게 만났다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했던 또 이영하 측에서 한번 또
만나 주십시오 해가지고 만났던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했을 경우는 내용이 다르겠지. 그러나 갑자기 유영아가 요청해가지고 만났을 경우는 또 내용이 다르겠지. 무슨 얘기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총기를 회복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할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어쩌니 저쩌니 뭐 하고 하면은 절대 우리 공화당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총기까지 회복시켜 나갈 때 이 보수 대통합의 역사적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3년 동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세 가지였잖아요. 민생, 원칙, 대통합. 민생도 잘 챙기고 원칙을 지켰는데 뭐가 문제였어? 대통합이 문제였던 거야. 느부갓네살처럼. 좋은 정책이긴 하지.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미스가 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정현 제일 먼저 배신했잖아. 당대표로. 우리는 몰랐지만 조원진 대표님이 탄핵 제거해야 된다고 윤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요놈들 제거하자라고 다 합의를 봤는데 제일 먼저 이정현이가 당대표가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서열 2인 정지석이가 도망가고 서열 3위 조원진 대표님이 아무것도 없잖아. 당대표가 날아가니까 윤리위원회 깨져버린 거지. 그리고 탄핵이 넘어간 거란 말이야. 진짜. 그래서 이 대통합에 우리 한국 상황에서 대통합의 미스가 난 거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뭐 잘못만은 아니고 그건 좋은 일들을 했는데 이놈들 배신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청와대까지 종북 좌파가 다 기어들어온 거야. 그래서 조홍천 같은 놈들이 배신하고 다 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느부갓네살이 대통합 정책 썼다가 결국에 7년간 폐인이 되겠지만 나중에 깨닫고 총기가 돌아왔을 때 그 바벨 대적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서 대통합을 했는데 여기에 배신과 갈등으로 인해서 7년 동안에 이런 괴통이 있었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우리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의 이 의인들의 이런 아스팔트 투쟁과 이 정의지식 투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총기를 회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금 이거 지지율도 안 오르고 그랬을 때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보수 대통령으로서 공적을 이어나가려고 하게 한다면 나머지 3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합력하고 이번 대구 집회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 대통합의 축정식이다.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참 기도 마치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1000명 중에 1명의 의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탄핵 정국에서 다 배신자고 다 침묵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태극기를 든 53,000명의 의인들이 정치 세력이 되어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지도자를 세우신 조원진 대표와 함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만 회복할 뿐 아니라 그 총기도 회복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보수 대통합을 이뤄서 이 종북 좌파를 척결하고 김정은까지도 무릎을 꿇게 하고 시진핑 푸틴까지도 무릎을 꿇게 해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회로